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것들이 5문제가 이제 7점씩 35점으로 출제가 되시는 건데, 일단 컬이라는 작업들을 하실 거고요. 이 컬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만드는 작업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이 만들어진 객체들을 수정하는, 속성을 바꾸는 문제들이었고, 지금 하시는 이 처리 기능은 이제 쿼리라는 그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거라서, 지금은 아예 쿼리가 없는데, 이제 쿼리가 보통은 하나 정도는 있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있는 거에서 추가를 이제 새롭게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주실 건데, 그 쿼리라는 걸 만드실 때에도 일단 원본이 테이블, 그다음에 쿼리를 가지고도 쿼리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쿼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쿼리를 또 다른 쿼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을 사용해 주실 거고, 이 쿼리라는 거는 질의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질의응답. 자, 질의응답이라는 게 내가 질문을 하면 얘네가 답변을 해줘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음, 뭐 강좌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강좌라는 테이블에서 나는 뭐 상급에 대한 그 강좌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일부 그 레코드들만. 물론 필터링은 가능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테이블 가지고 폼 필터를 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대요. 폼 필터라는 거는 여기 있으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하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영 상급이다 선택해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은 그것들이 보이는 작업.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게 기본적으로 폼 필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 보기를 보시게 되시면은 로드할 때 필터링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시면 그 작업을 해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로는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로만 계속해서 보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이제 여기에서 수영 상급만 보겠다. 얼마든지 필터링은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건 테이블에서 잠깐 보여주는 작업이지, 그걸로 레코드를 가지고 표시하는 테이블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컬이라는 게 내가 상급에 대한 것들만 보고 싶다. 그럼 그것만 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형태로. 그래서 쿼리 형태도 데이터 시트 형태 결과로 표시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얘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하거나, 또는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숫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새로운 그 필드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줘라.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쿼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거 이용해서 만드실 거고,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으세요. 그거 하나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강사와 강좌 테이블을 이용해서 강좌명이 상급으로 끝나는 레코드를 조회하는, 자, 이제 보통 일단은 많이 보시는 게 그 조건, 방금 말씀드린 상급에 대한 것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보여주는 레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시트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문제에서 조회하는 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조건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상급으로 끝나는 값들만 보겠다라는 조건을 설정을 해주실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만 보여주는 상급방 쿼리를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럼 쿼리 디자인. 자, 일단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이 보이실 거라서 여기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 우리 관계 만들듯이 강사랑 강좌잖아요. 두 개 선택해서 끌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컬이라는 걸 만드실 때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요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림처럼 만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이게 연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내가 이쪽에서 갖고 오는 강자 코드랑 이쪽에 있는 강자 코드가 같은 거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개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테이블이 전부 다 연결 처리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앞에서 문제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그림,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랑 똑같이 일단 만드는 작업 하실 거라 걔네 그 보이는 필드 이름을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실 건데 일단은 강사명,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강좌명, 보조 강사. 일단 순서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자는 게 이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작업이 되시는 거니까 난 여기서 보자는 게 상급으로 끝나는 자, 그래서 강좌명의 이 필드에 조건행이라는 게 있으세요. 조건행은 이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 보겠다라는 조건 값을 쓰는 자리예요. 조건 값. 그래서 상급으로 끝나는 별 상급. 맞는 문자 쓰셔야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like는 또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지시를 보시면 조건을 like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like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치? 7점짜리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때에는 이 컬이라는 것도 데이터 시트 보기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 요 메뉴를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라서 내가 이거 지금 질문 넣어준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를 실행한다라고요. 이거에 맞게끔 레코드가 보이게끔 실행하겠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셔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자, 그림처럼 레코드가 4개로만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형태로 저장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고급 필터 하면은 따로 표가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가 빠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에 고급 필터 하듯이 원하는 값들로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상금판. 응? 뭐, 어? 아니, 스페이스가 눌렸을 수도 있어. 눌러서. 2번 볼게요. 자,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연도에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가입 연도 회원도의 쿼리 작성을 실행해라. 자, 일단 이제 쿼리의 종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하신 건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만 설정해서 보여주는 일반 쿼리인 거고요. 이제 쿼리 종류에서 이제 많이 보실 게 요약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텍 쿼리, 그다음에 불일치 검색 쿼리, 그다음에 실행 쿼리. 이렇게를 기본으로 보실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섞여서도 나와요. 지금 섞여 있는 게 매개 변수랑 실행 쿼리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이 요약 쿼리라는 거는 그룹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쿼리에서도 절대 못 하시는 건 전체 계산은 못 해요. 데이터 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여기서 계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레코드별로, 그러니까 2개 레코드를 뭐 계산을 해서 새로운 필드 만드는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 필드를 만드는 거는 돼요. 새로운 필드가 그걸 계산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레코드별로 각각 이제 한 줄씩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해서 새로운 옆에다 필드 만드는 이 작업은 돼요. 테이블은 그것도 못하는 거고 그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아서 몇 개씩 같은 애들끼리 상급끼리 모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돼요. 그걸 그룹별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그룹별 계산을 할 때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이 5개 함수 이름. 자, 그래서 요약 커리는 다른 애들은 이 말이 일단 얘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요 말이 나오는데 요약 커리는 요약이란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셨을 때 이 함수 이름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요약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중에 뭔가 이름이 나왔다 무조건 요약.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번엔 매개변수 커리라는 건데 이 매개변수 지금 하실 게 매개변수인데 조건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조건을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조건을 사용을 하면 그걸로만 보여주죠. 지금 상급으로 끝나는 거 외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때그때 원하는 값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매번 그걸로만 지정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값을 상자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그림을 보시면 매개변수값 입력이라는 상자가 있으시죠? 거기에 내가 가입 연도를 2021에 입력하면 2021에 대한 거. 내가 2020을 입력하면 2020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매개변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크로스 쿼리는 쉽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이제 크로스 쿼리 할 때, 3번 할 때 그 형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브릿지 검색 쿼리라는 거는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때 한쪽 테이블에만 있는 값을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로 연결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개를 보셨을 때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지 않는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있는 거. 실행 쿼리는 이제 실행 쿼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테이블 만들기라는 거랑 업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 쿼리는 원본의 그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거나 하는 걸 실행 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 만드는 건 실제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업데이트라는 거는 원본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 보고서 중에 내가 했던 거랑 값이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값이 달랐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실제 값이 바뀐 거예요. 결과물은. 원본의 필드 값을 바꾸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본의 필드 값.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거기 그 이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쿼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쿼리로 만들어서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쿼리로 만든 거를 테이블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개변수와 테이블 만드는 게 섞여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회원 테이블만 가지고 오실게요. 그럼 일단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 순서대로 이름, 주민번호, 가입 상태,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 가입 연도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그 매개 변수라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2019, 2020, 2021 이렇게 있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글자예요. 글자. 회원 가입 연도가 나는 2019만 보겠다.
2019. 지금 일단 여긴 다행히 글자로 써지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2019라는 숫자로 입력을 해도 추출이 돼요. 액세스는. 그래도 틀려요. 우리 시험은 글자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쿼리를 나는 되게 잘해서 잘 만들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종류는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숫자인지 글자인지. 지금 다행히 글자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입력을 했는데 숫자로 입력이 되는데 글자로 되어 있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글자는 무조건 글자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보면 2019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2019 외에는 못 보는 거죠. 나는 2019 말고도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매개변 수가 입력 상자를 보시면 가입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으시죠? 써볼게요. 가입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걸 대괄호 안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 그 상자, 값 입력하는 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그 문구를 조건행에 대괄호 안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말은 안 나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보시거나 실행을 누르시거나 눌러보시면 이게 떠요. 자, 이게 왜 뜨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매개변수 했으니까 뜨는 거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 뜨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매개변수 안에도 뜰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요 대괄호 안에 문구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자, 이 문구가 보이는 이유가 대괄호라는 기호는 제가 액세스에서 기본적으로 대표하는 이름, 일단은 필드. 필드 이름 쓸 때 대괄호 안에 쓰신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컬이라는 걸 만들 때에는 필드 이름 외에는 대괄호 안에 못 쓰시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 썼어. 이거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애가 없는데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필드 행에다 쓴 게 아니고 조건 행에다 쓴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필드 행에다가 이름을 뭔가 잘못 쓰잖아요. 보세요. 이제 보통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여기다 이제 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회원 가입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 쓰고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필드 이름이 아닌데 있던 게 아니라서 이건 오류인 거예요. 내가 매개변수도 안 만들었는데 뭔가 떴어요? 그럼 이 글자가 잘못 써진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 필드에 조건행에다 쓴 거죠. 조건행. 그럼 원래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원하는 값을 안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써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못 찾으니까 그 값을 내가 써주는 건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그 얘 문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요. 이거를 쓴 거, 이거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읽고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을 2019로 입력하면 2019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2019라는 거, 이게 2019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얘네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여기다 써줘라 라고 상자를 열어주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쓰면 이 글자 그 자리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필드 이름을 잘못 쓰면은 내가 써도 못 찾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2019 입력하고 확인하면은 뭐야? 자, 그리고 나는 다시 이게 또 뭔지를 모른대요. 난 2020이다. 202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럼 2020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그때 다르게. 그래서 매개변수라는 상자가 왜 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글자를 못 읽어서. 그래서 그 글자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라 라고 내가 그때그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되는데, 그쵸? 여기에다 쓸 거를 여기다 쓰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은 되는데 다른 작업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는 내가 잘못 쓴 거죠. 그 글자를. 그래서 이 매개변수값 입력 상자가 왜 나오는지를 알고는 쓰셔야 돼요. 얘를 못 읽어서 물어보는 상자다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지워 놓으시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계속 이 쿼리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얘를 이제 문제에서는 회원 가입 연도를 매개변수로, 그러니까 2019년, 뭐 2021년에 대한 걸 난 보겠다 해서 그렇게 입력을 하면 이걸 쿼리 결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 테이블로 생성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에는
실행 쿼리라는 걸 같이 섞어서 만드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쿼리를 결과를 볼 때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도 되고 실행을 눌러도 된다라고 했어요. 실행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주는 거. 이 느낌표 붙어 있는 종류들이 있으세요. 쿼리 유형이. 이것들을 실행 쿼리라고 해요. 요 실행이란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테이블 만들기랑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는 테이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처럼 다른 쿼리 작업을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라고 해요. 요약 쿼리를 하는데 테이블로 만들어라. 아까 1번처럼 조회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테이블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로 만들라는 거는 거의 끝에 나와요, 문제. 지금처럼. 앞부분부터 새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실 때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매개변수, 매개변수구나. 그리고 넘어가세요. 밑에를 안 읽고. 그리고 테이블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리세요. 테이블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그건 얘만 눌러주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 결과를 테이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고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무슨 테이블을 만들 건지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가입연도 회원 조회 얘는 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쿼리 이름인 거고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일 때 그 테이블 이름은 지시사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쿼리도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실 때 뭐가 쿼리 이름이고 뭐가 테이블 이름인지 구분되셔야 되는데 테이블의 이름은 지시사항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에 보시면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회원조회로 해라. 회원조회.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세요. 이 실행 쿼리들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지만 확인이 돼요. 자, 이 실행 쿼리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렀을 때는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 확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대로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랑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요 실행은 제일 마지막에 완벽하게 다 했을 때 누르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결과를 좀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무조건 데이터 시트로 확인을 하시고요. 실행 쿼리 이 두 가지만 마지막에 실행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 일단 2021년도에 대한 거를 보긴 할 건데, 그 두 번째 지시를 보시면 주민번호 8자리가, 8번째 자리가 3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2021이라는 거는 그 매개 변수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검색을 하는 거고, 주민번호에서 지금 8번째 자리가 기본이 3에 대한 것들은 항상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안 보고 3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그 가입 연도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조건이 두 개인데 가입 연도는 매개 변수로 조건을 만드는 거고 그 주민번호 8번째가 3인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항상 조건으로 사용이 되게끔 하시는 거. 자, 그러면 주민번호의 8번째 거를 보게끔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미드를 쓰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요 내용의 8번째 거. 자, 그럼 일단 보실게요. 자, 이제 함수를 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여기가 이제 8번째 거만 보이게끔 하실 거니까요. 8번째부터 한 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보세요.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필드를 가지고 직접 함수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면 그 실제 내용을 바꿔주는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드는 데이터 추출하는 거잖아요. 글자 추출. 실제 추출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물을 보시면 주민번호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주민번호를 한 번 더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걔는 바뀌면 안 돼서.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온 거에다가 미드를 쓸게요. 쓰세요. 미드로 이 필드 값에 콤마 8번째부터 한 글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뭔가가 생기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걸 계산 필드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계산 필드를 내가 실제로 표시를 할 거면, 결과로 표시를 할 거면 확인했을 때 필드 이름이 필요하죠. 필드 이름. 자, 필드 이름이 지정이 안 돼서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새로운 필드를 만들겠다라고 필드 이름을 넣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계산 필드 이름을 넣으시는 거고 새로운 필드, 지금처럼 계산해서 새로운 필드 만들겠다. 계산 필드 이름, 콜론, 그다음에 식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필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콜론으로 구분해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뭔가 새로운 필드를 만드실 때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표시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림 보시면. 없죠? 없어요.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이름을 만들 게 없으세요. 이름 만드실 필요 없이 얘를 그냥 계산만 하고서 이제 조건으로만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떡하냐. 그 표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체크를 풀면 확인했을 때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드만 써서 답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더 쓰거나 안 쓰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보자는 게 이제 나온 값들 중에서 3이라는 값만 볼 거잖아요. 자, 그럼 3이라는 거를 이제 조건행에다 쓸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도 답이 나와요. 이래서 문제예요. 자, 이걸 만약에 엑셀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엑셀은 숫자 글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액세스는 그 구분을 굳이 안 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글자 숫자를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글자죠. 레프트 라인 미드를 쓰면 글자다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글자로 처리는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글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안 보이게끔 처리하시면 돼요.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으로 이제 3이라는 게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만 그 회원가입 연도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회원가입 연도 조건에 다시 쓸게요. 대괄호 안에 그 문구. 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만 보겠다라고 같은 행에다 쓰셔야지 엔드 조건이세요. 우리 그 제가 전에 고급 필터 잠깐 설명드릴 때 엔드 조건은 같은 행에 쓰고 OR 조건은 행을 바꿔서 쓰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조건행이 엔드인 거고 또는 행이 따로 있죠. 이게 조건을 OR 조건 처리할 때 쓰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볼게요. 눌러서 2021 입력하시고 확인 눌렀을 때 레코드가 그림처럼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순서가 그림하고 똑같으세요? 제 거가 좀 이상하네요. 제 건 다른 것도 좀 순서가 뭔가 이상했어가지고 그 제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 거가 데이터가 자체가 좀 이상하고 저번에 한번 그 오류 한번 나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실행 눌러주시고 다시 2021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 레코드 4개가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 눌렀을 때 사행을 붙여넣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회원조회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셔야 되고 그 그림이 이 테이블이세요. 그림이. 자, 그리고 이 쿼리는 쿼리대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줄에 가입연도 회원조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이건 이해 다시. 예,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조회가 생겨야 돼요. 이 그림이 회원조회입니다. 그래서 회원조회를 열었고요. 이렇게. 저 상했어. 이걸로 전화합니다. 컨트레스 맞아. 3번을 볼게요. 회원 가입 연도별 가입 상태별 인원수를 조회하는 가입 연도별 회원 수 크로스탭 쿼리를 이제 만들어 보실 건데, 이제 크로스탭 쿼리가 제가 아까 피벗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뭐 무조건 아니지만, 뭐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보통 두 군데 들어가죠. 똑같아요. 두 군데 제목이 얘는 무조건 두 군데 들어가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부분이 행 방향의 제목, 그걸 우리는 행 머리글이라고 해요. 자, 위에는 열 머리글, 열 방향의 제목.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값이에요. 자, 값 똑같아요.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자, 그럼 X 그 쿼리를 만드는데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면 요약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무슨 작업이건 간에 이 이름이 들어가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있다가 생겨 있는 거를 요약행이라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 밑에 작업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피벗 테이블에서는 요 아래쪽에 전체 계산, 이 오른쪽에 전체 계산이라는 작업이 들어갔었죠. 총합계. 자, 이제 쿼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데이터 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가 없는 거가 전체 계산을 못해요. 아래쪽에. 절대로. 대신에 필드가 만들어져서 계산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필드를 만드는 작업은.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에서 아래쪽에 전체 계산은 못하지만 가로 방향의 전체 계산은 되는데 우리가 엑셀에서는 그 전체 계산이 오른쪽 끝에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중간에 껴요. 여기. 얘는 행 방향의 전체 계산, 행합계라고 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근데 이게 데이터 시트 형태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 시트면 다시 허리를 봤을 때 얘 데이터 시트이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위에는 무조건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여기는 비워두면 아까처럼 그 이상한 이름 같은 거 들어가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머리글은 열머리글. 근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데 열머리글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행머리글은 이 레코드가 실제 들어가는 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게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합계도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리로 표시가 되면 이 부분 여기가 또 비워지는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머리글과 행합계는 반드시 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행머리글 표시 이름, 행합계 표시 이름.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틀이죠.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에서 행머리글이 뭐다, 열머리글이 뭐다, 행합계가 뭐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이 형태를 형태대로 만드는 작업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피벗이 된다. 크로스텝 만드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 형태가 구성 요소가 행머리끌, 열머리끌 값 세 가지예요. 행합계도 해야 되는데 이 행합계는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내가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구성 요소가 행머리끌이에요. 행합계는 행머리끌이라는 구성 요소로 만든다. 되게 중요해요. 값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아셔야 돼요. 만드는 개수. 필수로 다 들어가긴 하는데 행머리글은 한 개 이상.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라는 거는 행합계가 있을 때. 없으면 하나. 열머리글하고 값은 무조건 하나. 값도 하나예요. 얘 여러 개 못 만들어. 절대. 이게 피벗 테이블과 달라요. 우리 피벗 테이블은 값 여러 개 넣잖아요. 막. 이게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씩. 이거 필기도 나와요. 개수. 그래서 열머리글과 값은 하나씩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행머리글은 행합계가 아니어도 또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 하나 정도 넣고 행합계가 있을 때 두 개.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 이제 원본이 첫 번째 지시사항에 회원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 일반 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쿼리는 데이터 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레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클로즈 탭이라서 여기가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 쿼리 디자인 탭에 유형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이 바뀌는 것들은 앞에 그림이 달라지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만드는 순서가 행머리글 만들고 넣어주고 열머리글 넣어주고 감 넣고 행합계 넣고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그림을 보셨을 때 행머리글의 위치 보시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 표시 이름. 이거를 보고 행머리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원 가입 연도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회원 가입 연도별, 가입 상태별, 인원 수정. 별글자 붙어 있는 게 제목이에요. 무조건. 자, 그럼 두 개의 제목인데 첫 번째 필드의 표시 이름이 회원 가입 연도인 거죠. 그럼 그게 행머리글, 가입 상태가 열머리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머리글 먼저 회원 가입 연도 넣어주시는데 자, 요약행이라는 게 생겼죠. 자, 요약에 보시면 제가 요약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이렇게 사용할 때 쓰신다고 했는데 기본은 묶는 방법이에요. 묶는다는 게 그룹.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주게, 합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가입 연도 별 글자가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는 하나로 합쳐져서 제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아까 회원가입 연도에 2019, 뭐 202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2019, 2019, 2019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제목이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 그게 묶는 방법이라 묶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그 구성 요소는 행머리글하고 열머리글만 묶는 방법이어야 돼요. 크로스탭에서는. 행머리글, 열머리글 외에는 절대 묶는 방법이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탭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행머리글인 거죠.
그 다음에 열머리끌 이건 가입 상태예요. 열머리끌. 자, 인원수, 개수 계산하실 겁니다. 개수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거기 세 번째 지시사항에 보시면 회원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세요. 보통 이제 개수 계산을 할 때 쿼리에서는 무슨 필드로 개수를 세라고 얘기를 보통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그 필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함수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함수로 카운트로 별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드 이름을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필드 이름이 안 나왔다 무조건 첫 번째 걸로 하세요. 그래서 회원 코드 가지고 오시고 계산을 할 거니까 이 요약이라는 부분에 계산을 바꾸셔야죠. 우리 이렇게 5개 중에 보통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건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이렇게 나오세요. 자, 요 크로스 탭은 확인하실 때 하나 넣고는 확인을 못 하세요. 3개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만 결과 확인이 되지 행머리글 하나 넣고 확인하고 이 작업은 아예 안 되세요. 그래서 꼭 3개 다 넣고 일단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확인했을 때 보셔야 되는 게 내 거랑 그 필드 개수가 맞는지 일단 레코드 수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필드 개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행합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행머리글이고 요게 열머리글인데 그림을 보세요. 중간에 총인원 필드가 하나 들어가 있으세요. 끼워져 있죠. 그래서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사이에 총인원이 있다는 거는 행합계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 행합계는 가로 방향, 행방향의 전체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수를 셌기 때문에 행방향으로 다시 한번 전체 개수 세겠다라는 작업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할 때는 내가 계산을 했던 필드를 다시 가지고 오고 행합계라고 이걸 자꾸 합계로 넣으시는데 합계를 내자는 게 아니고 전체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행합계는 같은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구성 요소가 행머리 끓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이 가능해요. 행으로 개수 세겠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들어가세요. 야, 근데 이제 봤더니만 이제 뭔가의 새로운 필드가 생기면 무조건 표시 이름, 그러니까 이 2개는, 그러니까 얘는 그 열머리 끓이기 때문에 실제 그 회원의 얘네들이 가입 상태, 얘네들이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여가지고 얘네가 표시가 되고 있어서 열머리 끓인 표시 이름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애예요. 표시 이름을 넣어도 안 들어가세요. 이 자체가, 이 데이터 자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으로. 그럼. 그러면 1번만 이렇게 자꾸 꺼지네요. 다시 만들게요. 지금 이제 이 표시 이름, 열머리글은 일단은 표시 이름 자체가 없는 거고요. 행머리글로 이제 구성 요소 쓰는 행머리글과 행합계는 표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지금 일단은 행머리글은 안 바꿔도 되는데, 예. 행합계 계산한 게 우리 거 그림이랑 내 거랑 다르죠? 달라요. 그럼 이걸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바꾸실 때는 새롭게 계산한 필드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식을 실제 쓰진 않았지만 이걸로 개수라는 계산을 한 거니까. 개수. 그래서 이게 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에다가 총인원 콜론기호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다 했는데, 이제 레코드 수도 맞으세요. 꼭 레코드 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림이랑 맞는지. 이제 다른 게 얘네가 달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지휘사항에 가입 상태 필드 값이 정회원이면 회원, 임시 회원이면 비회원으로 열머리글을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스위치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만약에 얘기가 없으면, 얘기가 없을 때도 간혹 있어가지고, 뭐이면 뭐, 뭐이면 뭐, 이렇게 나오면 if죠, if. if. 여기도 그게 있어서, if 함수를 쓰시면 되는 게, 여기서는 iif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if랑 똑같은데 iif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실 때 iif라고 읽으세요. 이게 문제에서 얘를 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알려줄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알아서 써야 될 때. 그럼 자꾸 if로 쓰셔가지고. iif. 사용 방법은 똑같고 훨씬 더 쉬워요. 기본 조건식. 그래서 조건식은 필드, 연산자, 값. 보통 이렇게 쓰죠. 자, 일단 얘로 써볼게요. 자, 그럼 조건식을 일단 먼저 써볼 건데, 조건식을 쓰면 아셔야 되는 게 true와 false가 나오죠. true와 false. 얘를 가지고, 가입 상태를 가지고, 조건식을 먼저 써볼 건데, 가입 상태 값이 는 정회원. 자, 필드 행이에요. 자, 쿼리에서 작업하실 때 필드 행은 필드 이름을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식 쓸 때 자동으로 대괄호 처리가 되세요. 근데 필드 행이 아닐 때는 반드시 대괄호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면 식 쓰실 때 무조건 대괄호 처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이제 식을 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름이, 기본 이름이 들어가요. 자, 얘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게 무슨 표시 이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 이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머리 끓이니까. 얘네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정회원 또는 비회원 그 내용 자체가 표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된 건 어차피 결과에 안 나오세요. 안 나오는 거라서 바꾸실 필요가 없으세요. 열머리 글이라서. 이게 일반 필드가 아니라.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세요.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XS에서는 우리 보기 편하게 true, false로 표시 안 하고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조건식 쓰면 이렇게 나오세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 true, false가 확인이 된 거니까요. 앞에 IIF. 요 조건식이 true일 때 임시회원, 회원. 콤마 false일 때 0값일 때 임시회원이면 비회원 두 개죠. 그럼 비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IIF 함수가 뭐 조건식이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정말 기본으로. 그래서 이런 식은 훨씬 쉽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기는 스위치를 쓰라고 나오긴 했었어요. 스위치. 얘는 true의 결과만 넣는 애예요. 그러니까 false라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false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true 값, 두 번째 거에 true 값. 그러니까 조건식의 결과, 조건식의 결과를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false를 대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true 결과, true 결과, true 결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IIF가 훨씬 더 편하겠죠.
얘는 조건식을 다 써야 돼요. true, false를 대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조건식을 써서 true에 대한 결과만 대체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써야지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임시연이다라는 걸 안 쓰면 비회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식 값, 조건식 값, 조건식 값 계속해서.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스위치, 가입 상태가 정회원이면 회원. 두 번째, 가입 상태가 임시회원이면 비회원.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요 함수 이름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여기는 함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스위치 함수는 얘기를 해줘요. 써야 되는 거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답은 똑같습니다. 일단 스위치라는 함수도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얘는 얘 저장해 주시면 돼요. 가입 연도별 회원수. 음. 자, 4번 볼게요. 회원 강사 테이블 두 가지 테이블 가지고 하실 건데 지도 강사 코드와 강사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회원을 조회하는 미수강 회원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두 개의 필드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검색. 이제 문제에서 일단은 두 개 테이블 이름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한쪽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너무나도 친절한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도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또는 그 첫 번째 지시사항처럼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러면, 아, 불일치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불일치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일치 검색 쿼리 작업하실 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지시사항이 is null을 쓰라고 돼 있으세요. 자, 일단 is null이라는 거는 조건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는 비어 있는 셀이에요. 비어 있는 셀 찾는 거. 여기는 이런 거 찾는 애예요. 그래서 지도 강사 코드에 비어 있는 값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is 지도 강사 코드 필드의 조건에 is null 쓰면은 이런 레코드를 찾아주는 거죠. 기본은. 기본은 비어있는 건데, 뭐 지금은 비어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자는 거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작업은 한쪽에 없는 거 찾는 거. 그래서 이즈널을 이용을 하라고 하면 마법사 쓰시는 거. 왜냐면 이게 디자인을 못 만드세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만들기 탭에 커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 쓸 거 엄청 간단합니다. 확인. 하시면 이제 중요한 게 지도 강사, 그 회원과 강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뭘로 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취소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결과물을 보시면 일단 둘 중에 이제 있는 걸, 레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한쪽에만 있는 거. 없는 거, 한쪽에 넣고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럼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곳에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레코드가 있는 거에 둘 중에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시작하실 건데 그걸 문제를 봤을 때 어디가 있다라는 건지가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고 이름, 가입 상태,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 가입 연도라는 필드가 있는 테이블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회원을 열어볼게요. 얘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 회원 테이블에 있는 건데 강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작업이세요. 그래서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에, 아이고, 쿼리 디자인 간다. 마법사에 시작을 하실 때에는 회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결과물의 필드를 보고 그게 들어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시작이 바뀌면 안 되는 게 다음 눌렀을 때 이게 빠져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얘랑 같이 비교할 게 강사인 거죠. 자, 그럼 지도 강사 코드랑 강사 코드가 자동 선택이 되는 게 이게 관계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 그럼 이 부분이 1인 쪽이고 여기가 M인 쪽이에요. 여기엔 있고 여긴 없어도 되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거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1인 쪽, M인 쪽.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그림 보시고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가입 상태,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 가입 연도.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이 미수강 회원. 입력해서 마침 해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레코드 수가 10개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 브릿지 검색 거리를 이제 is 너를 가지고 쓰라고 대부분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나딘이라는 걸 가지고도 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원래 나딘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가지고 나딘을 써볼 건데 이 나딘은 in에 낫이 붙은 거예요. 자, in이 제가 일치하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in.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in 안에는 값을 내가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해당하는 값을 A, B, C를 쓰면 이렇게 쓰면 A, B, C인 거 또는 낫이 붙으면 A, B, C가 아닌 거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셀렉트 문이라는 걸 쓸 거고. 요즘에 인 써서 쓰는 게 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내용은 알고는 계시는 게 좋고 요 셀렉트 문은 필기에서 정말 많이 보세요. 실제로 이제 이걸 SQL 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원래 실제로 쿼리를 만드는 게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드는데 얘를 갖다가 SQL이라는 걸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실제로 쿼리를 만드는 걸 셀렉트라는 걸 이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추려서 보는 작업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실제 쓰시는 그 방법은 SQL문이라고 해서 select 필드, 내가 이제 이 필드는 결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를 가지고 이제 결과 표시하잖아요, 쿼리에. 그 내가 사용할 필드, 원본, 내가 사용할 테이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조건 썼잖아요, 그쵸? 조건 같은 거 많이 썼죠. 상급으로 끝나는 아까 보여드린 거. 웨어리라고 해요. 원식. 그럼 필드, 연산자 값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정렬도 많이 해요, 정렬. 쿼리에서. 보시면 여기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렬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렬이라는 작업까지 하실 때 이렇게 쓰실 거예요. 요거는 일단 필기에서 많이 보실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어, 여기까지 쓰는 문제는 요즘에도 많이 나오곤 있어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 구문은 아셔야 돼요. 자, 정렬하실 때 정렬을 오더라고 하는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자, 오름차순이 ascending, descending. 자, 그리고 이 어센딩은 이제 기본, 정렬의 기본은 오름차순이어서 어센딩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필기문제 보실 때 오더바이 하고 뒤에 필드 이름까지만 있는 경우는 아, 오름차순이구나 라고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 이거는 지금 못 만들겠네요. 지도 회원 쪽이 1인 쪽이 아니었네요. 이걸로는 지금 나딘을 가지고는 사용하실 수가 없긴 한데 일단은 이제 나딘을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지도 강사 코드랑 강사 코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그럼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 일단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은 이걸로는 원래는 못 만들어서 1인 쪽이 아니었네요, 얘가. 자, 그러면 내가 실제 찾을 수 있는 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얘만. 얘만 가지고 오고 둘 다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게 둘 다 가지고 오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똑같은 거밖에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 마법사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했던 거. 그것만 여기로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거고, 얘를 가지고 조건을 쓰시는 거거든요. 지도 강사 코드. 강사 코드랑 지도 강사 코드를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딘, 자, 셀렉트. 그래서 이 지도 강사 코드랑 비교할 게 강사 코드죠. 그럼 얘는 강사 테이블인 거죠. 아, 기본은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맞는데, 안 나오죠. 이거 지금 이제 실제로 원래 1인 쪽에서부터밖에 못해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는.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그 조건, 문제에서는 필드를 얘기를 해줄 거니까 두 개 필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그 필드를 가지고 오고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을 건데 얘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값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값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에 테이블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강사 테이블에서부터 강사 코드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거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조건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5번에 볼게요. 강좌 테이블을 이용해서 강사명이 헬스로 시작하는 조건 들어가네요. 보조 강사 필드 값을 장수 하로 변경하는 보조 강사 변경 처리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하실 거고 실행 커리.
자, 그럼 이 업데이트라는 거는 제가 원본 테이블을 바꾸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좌 테이블을 열어보면 강좌명이 헬스로 시작을 하는 게 얘네예요. 요 세 개. 요 세 개 지금 헬스 상급은 장수화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나머지 애들 장수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조 강사 여기를 장수화, 장수화, 장수화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과 보세요. 다 바뀌어 있으세요. 그래서 바꾸는 작업이세요. 바꾸는 작업. 그러면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 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게 강좌인 거죠. 열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림은 일단은 그 테이블 자체를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데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그 그림에 보이는 대로 그 필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 업데이트 하실 때는 다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는 거기 그림에 보이는 걸 다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테이블을 캡처를 해놓은 거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게 업데이트 할 거. 그 다음에 조건에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바꿔주시고. 바꿔주시면 일단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거는 보조 강사를 업데이트 할 거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 필드를 바꿀 거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행에다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값을 쓰는 거예요. 장수화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싹 다 바뀌어요. 전체가. 근데 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일부의 레코드의 값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강좌명인 거죠. 자, 조건행에 헬스로 시작하는 헬스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도 첫 번째 지시사항에 또 like 쓰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보면 이제 조건에 사용되는 레코드가 몇 개인지를 보여줄 거라 이게 결과로 나오지 않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눌렀을 때 그 보조 강사에 그 바꿔야 되는 게 3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3개였죠,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자, 아직은 안 바뀐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일단은 맞는 거고 디자인 보기 실행 눌러주시면 삼행을 새로 고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로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몇 개인지 그 개수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고 실제 이제 강좌 테이블 열어보시면 싹 바뀌어 있으세요. 그림처럼 바뀌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해 주셔야죠. 여기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조 강사 변경 처리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 중에 일단 3문제 정도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is null이라는 그 불일치. 이 내용만 아시면 7점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 7점짜리 치고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2개 테이블인데 뭐가 없다. 뭐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법사를 쓰는 불일치 검색 쿼리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조건 쓰는 거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거의 매번 나와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해주셔야 돼요. 크로스 탭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건데 이제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이런 형태의 쿼리 종류들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